잘못된 이런 믿음이 너무 많아.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부동산 공부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좀 제발. 다 틀렸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24년에는 서울은 정말 작게는 10에서 20, 많게는 30에서 40%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확률적으로 저는 하락이 올 가능성은 거의 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하락이 급락이 올 건지 완만한 하락이 올 건지는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급락이 올 가능성에 저는 좀 더 무게를 좀 두고 있고, 급락이 오게 된다라면은 여기에는 또다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비율을 봐야 되는데 97년 11월 달에 IMF가 터졌죠. 근데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 1년 정도 후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단기 반등이 끝나고 이제 하락이 좀 오는데, 급격한 하락은 당장은 아니에요. 급격한 하락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가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에 급락이 온다라면은 1년 정도 후인 25년 상반기가 되는 거고, 내년 하반기에 급락이 나타난다라면 1년 정도 후인 25년 하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빠르면은 24년 연말이나 아니면 25년 어느 즈음 정도가 단기 급락이 온다라면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완만한 하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완만한 하락이 오게 되면 서울은 언제 바닥을 칠 거냐? 아무리 빨라도 26년 아니면 27년 정도가 바닥이 될 겁니다.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다. 입주 물량이 작아서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모든 걸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저한테는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입주 물량 작다고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뭐랑 똑같냐? 얼굴 잘생겼다고 성공하려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얼굴 잘생기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럴듯하지만 성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성격도 봐야 되고, 능력도 봐야 되고, 인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듯이 부동산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주 물량과 관련된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서울의 입주 물량만 놓고 봤을 때는 24년에 입주 물량이 정말로 작은 거는 팩트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근데 25년은 어때요? 또다시 늘어납니다. 25년은 3만 채 이상 돼요. 그 다음에 26년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2만 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직관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주 물량 데이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를요, 제가 2016년부터 연구한 사람입니다. 지금 벌써 횟수로 거의 한 8년째.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 뒤에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개발자는 지금 개발자만 수십 명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파악하고 있다. 입주 물량? 자, 김기원이 가장 많이 알겠습니까? 다른 분이 가장 많이 알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지금 서울이 입주 물량 작으니까 전세가 폭등하고 이게 매매가 다시 폭등 불러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이와 유사한 시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자,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 12년, 13년, 14년, 무려 4년을요, 입주 물량이 진짜 작았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2011, 12, 13년에 폭등했겠죠. 그분들 얘기대로라면. 근데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대세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 여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11, 12, 13, 14년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11, 12, 13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우스푸어, 역전세 난리 났잖아요. 집 가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절대로요, 이 부동산 시장에는 제가 보니까 뭔가 잘못된 이런 믿음이 너무 많아.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입주 물량 작으면 올라간다. 둘째는 뭐냐? 전세가 올라가면 또 매매가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돌직구 한번 날릴게요. 부동산 공부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좀 제발. 그리고 본인의 그런 말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세요. 입주 물량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전세가 하나만 가지고는 전망 틀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세요. 17년, 18년, 19년 입주 물량 어땠어요? 수도권에 폭탄이었죠? 그래서 기사 찾아보세요. 기사를 2017년, 18년에 어떤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수도권 입주 폭탄, 아파트 가격 절대 올라갈 수 없어.
라고 전문가의 80% 이상이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절대로 특정 지역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직주 근접이 같은 지역을 같이 봐야 돼요. 자, 수도권은 직주 근접이 되죠? 그래서 서울만 보지 마시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도 11년, 12년, 13년, 14년 작았죠? 작았는데 입주 물량이 작아진 몇 년째부터 상승했어요? 4년째부터 상승이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자, 그러면 입주 물량 내년에 작아요? 안 작죠? 안 작아요. 자, 25년 작아요? 안 작죠? 안 작아요. 자, 언제부터 작아요? 26년부터 작습니다. 26년부터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당장은 공급 때문에 뭐 전세가 폭등하고 이게 또 매매가 폭등한다?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경매물건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물건이 줄어야지. 경매물건이 늘어도 지금 낙찰이 팍팍 돼서 낙찰률이 지금 50%, 60% 지금 찍어야죠.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매물은 쌓이고 경매물건도 계속 쌓이고 낙찰은 안 되고 진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중요한 데이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데이터. 이게 뭐냐? 바로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시장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정확합니다.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뒤에 매매가가 올라가겠다,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자 보시면 이게 과거에 바닥이 언제 찍었냐, 2022년 12월 달에 최악이고 12월 달 1월 달부터 얘가 올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세도 1월 달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바닥 찍고 2월 달부터 올랐다고요. 자, 근데 수도권 서울 부동산 시장 언제부터 올랐어요? 2월부터 올랐죠. 역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간 데이터가 이게 정확합니다. 이제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자, 전세 꺾였죠? 매매 꺾였죠? 지금 전세는 좀 약하게 꺾였지만 매매는 확실하게 지금 꺾였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조차 지금 3개월 뒤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한마디라도 제가 제 개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모든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차트로 보이시지만 여기에는 지금 억대 연봉의 수십 명의 개발자가 붙어서 데이터를 매일 집계하고 수치화하고 통계화하고 AI 머신에 돌려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아주 정확하게 전망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뭐다? 서울의 단기 반등 끝났다. 이제는 대세 하락이 또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많은 분들의 부동산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 또 저평가되어서, 지금은 좀 고평가되었지만 또 저평가되어서 집이 살만할 때는 또 나와서 제가 이제는 좀 집을 살만하니까 좀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세상은 너무 부동산의 급등락은 너무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만한 물가 상승 정도의 부동산 시장이 모두를 위해서 저는 좋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저는 데이터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인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똑똑하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완만화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표영호 대표님 영상 항상 저도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